정부는 오늘 정유 4사를 불러 저렴한 제품 공급을 주문했습니다. 정유업계에는 올 1분기 정제 마진이 5배 넘게 불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정부 압박으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태가 길어져 비축해둔 원유 재고가 소진될 경우에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산업부 최민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우리 정유업계가 이 원유를 정제해서 갖다 파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면 마진도 오른다는 겁니다. 바로 실적에 이게 잡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빠르면 그래서 1분기에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이 정제 마진을 살펴보면요. 원료비와 수송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는 이익으로 정유사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이 정제 마진을 5달러 정도를 손익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제 마진도 33달러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유를 사들였을 때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2022년 당시 정제 마진의 상승으로 국내 정유사들은 합산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IM증권은 유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재고평가 이익까지 반영돼 1분기 정유사들이 예상치를 크게 넘는 이 호실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태가 길어질 경우에는 정유사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원유를 갖고 와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 조달 압박이 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번 사태를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현재 정유사들은 한 달에서 2달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유 확보가 막히면 이 공장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정유사의 평균 가동률을 살펴보니까 80에서 90%였는데요. 당장 4회분의 원유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일부 정유사는 공장 가동률 하향 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또 휘발유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기름값 최고 가격 지정제 시행까지 논의하고 있죠. 정유사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는 겁니다. 원가가 올라가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 정유사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비싸져 수요까지 줄어들게 되면 생산비만 늘어나서 정제 마진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원유를 서둘러 확보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대응들을 좀 하고 있다고요? 네, 국내 정유 4사에 대해서 대응책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모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국제 원유 시장 동향과 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와도 이야기를 나눠보니 미국과 브라질 등 중동 외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 대체 항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중단돼 국내 정유사에 원유를 공급할 원유 석유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조달처로 거론되고 있는 건 중동보다 거리가 더 먼 미국산과 베네수엘라산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운임과 또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요. 원유 품질 차이로 정제 수율도 달라져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 비축유를 방출해도 정유사가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유사의 실적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정유업계 영향 짚어봤습니다. 최민정 기자였습니다.